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해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또 재판 지연 전략을 머리를 써서 또 만들어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대북 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증인을 다시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증인을 여러 명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무더기로 증인을 철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부르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판 끝나가는 마당에. 작년 9월에 이미 증인 신청을 했던 109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109명 중에 이제 증인 신문을, 주요 증인들은 이제 다 마쳤죠, 증인 신문을.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99명.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빼고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주요 증인이니까 99명의 증인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굳이 이 사람들 증인은 받을 필요가 없겠다. 재판만 지연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철회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그러지 말고 이 대북 송금 사실을 확인하려면 쌍방울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증인 신청하겠다, 이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 그룹 측은 2019년에 그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5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에서 북한에다가 건넸고, 그 다음에 환치기, 마카오나 이런 데에서 환치기 방식으로도 또 북한에다가 자금을 넘겼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금 담당 임원이 다 얘기를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계좌나 이런 걸로도 다 입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언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쌍방울 그룹 측의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 통보받고 임직원들은 그냥 단순하게 작업을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책갈피나 이런 데에다가 달러, 위안화 이런 거 넣어서 임직원 수십 명이 중국으로 그걸 운반했던 거, 이런 거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쌍방울 그룹의 임원들이 이제 시키면 언제 갔다가 돈 전달하고 그리고 나오고, 여기서 시킨 사람도 아마 방용철 전 부회장인 걸로 알고 있고, 현지에서 그걸 수거한 사람도 방용철 전 부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용철 전 부회장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운반한 사람들에 대한 법정 증언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지시한 사람이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아마 증인 신청을 했다가 지금 검찰이 철회한 걸로 보이는데, 이화영 측 변호인이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재판 지연시키겠다. 이런 거 명백한 거죠. 환치기한 쌍방울 직원 등을 불러서 실제로 중국에 돈이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제 검찰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뻔한 걸 뭘 자꾸 또 재판 지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난해 12월 28일이죠. 이때가 이제 대법원이 이화영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한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집중심리 요청서 이런 거를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압축해서 재판을 좀 끝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이화영 변호인 측이 재판 일정 문제를 놓고 완벽하게 엇갈려 있는 겁니다. 검찰이 요청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이미 68일 이상 지연됐으니까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집중심리 요청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든 게 이제 그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재판장. 신진우 재판장을 비롯해서 그 판사들이 내년이 아니죠. 올해네 벌써. 올해 2월 인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선고를 못 내리고 가면 후임 판사가 와서 관련 기록, 재판 기록 다 보고 나서 판결문을 써야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재판을 한 사람이 판결문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변호인 측이.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왜냐하면 작년 10월 23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이 재판 3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번만 더 하면 결심하고 선고가 뭐 이번 1월쯤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작년 10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거의 석 달 정도를, 그렇죠? 석 달 정도를 재판이 공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3번 남은 겁니다. 근데 이 3번에다가 또 철회했던 증인들 다시 신청해서 듣자. 이제 총선을 넘기자. 뭐 이런 얘기죠. 1심 선고 때.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검찰은 아니다. 이 3번마저도 집중 심리를 해서 빨리 끝내서 저 신진우 재판장 그 인사이동 발령 나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1심 선고하고 가도록 하자. 이제 이 싸움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해야 되겠느냐? 재판장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결국은 이제 재판장이 자, 이화영 변호인 측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진우 재판장 주변 뭐 이렇게 좀 그 취재를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진우 재판장의 경우에는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본인이 다 재판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매듭 짓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결국 이화영 측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재판을 총선 전에 1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뭐 그 배경에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원지검이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중이죠. 뭐 저는 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아니 뭐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죄 선고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사와 관련된 일을 부지사가 한 일에 대해서 유죄다 그러면 당연히 지사도 유죄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게 아마 본인들도 유죄라는 걸 대략 짐작이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총선 전에 선고가 나와서 나한테 타격이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이 이거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뭐 2월이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 법관 인사가 그 전에 이걸 못 끝내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뭐 재판장이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 재판장의 의지가 뭐 확고하다고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이제 이번 주까지가 휴정 기간이거든요. 그 연말연시에 휴정을 합니다. 요거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재판 일정을 신진우 재판장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건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예측컨대 총선 전에 1심 선고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